자, 그러면 옵셋을 하면 되죠. 전체를 지정한 다음에 바깥쪽 빼고 옵셋 100mm 엔터.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테이프 마찬가지로 전체 높이가 300mm입니다. 그러니까 푸시 앤 풀로 얘는 300mm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바닥이죠. 바닥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바닥 있죠. 방바닥. 이 바닥의 두께가 얼마냐면 150mm입니다. 150이에요. 두껍지 않아요. 우리가 이 디디고 있는 지금 강의장 이 바닥 있잖아요. 이거 150mm밖에 안 돼요.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150mm면 대략 한 뼘 정도? 이 정도 두께예요. 근데 이 속에 철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철근이 들어가 있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얼마예요? 전체 높이는 300이죠. 전체 높이는 300이고 그 다음에 바닥은 높이가 150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푸시 앤 풀 150. 그러면 나머지 150 이렇게 올리던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지금 여기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50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냥 150을 쓰던가 아니면 50mm 옵셋하고 50mm 프램푸시 쓰고 다시 150 이렇게 50mm 올리고 150mm 올라가고 그러면 나머지 여기가 얼마가 남아요? 100mm 남겠죠. 이해되셨나요? 전혀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편의상 여기를 난간이라고 합시다. 이 부분을 난간이라고 합시다. 난간은 300mm예요, 지금. 맞습니까? 그럼 바닥은요? 150mm입니다. 그럼 차액이 얼마 남아요? 남는 공간. 150mm 남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150mm 올리고 난간을 150mm 올려서 이렇게 마무리 짓던가 아니면 50mm 내리고 300mm 올리고 100mm 내리고 이렇게요. 그럼 여기 두께가 얼마가 돼요? 150이 되는 거죠. 여기가 150이고 아래쪽에 여기 여백이 50이고 이 위에 여백이 100이고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난간을 처리하는 방법이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이렇게 싹둑 잘랐을 때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150, 여기도 150, 그리고 나머지 여기가 3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저는 오른쪽 거 쓸 겁니다. 저는 오른쪽 거 쓸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오른쪽이 맞는 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좀 떨어져 있죠. 네, 테이블을 볼까요? 50mm 떨어져 있죠. 맞습니까? 50mm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 바닥과 이 안쪽 바닥이 똑같이 150mm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창문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150mm 올라와 있고 여기 다시 150이고 여기 100mm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150, 여기도 150. 이 높이가 똑같아야
우리가 작업하기 편하죠. 실무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를 할 때 편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가 3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50에 150에 100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150mm를 올려서 150mm를 올려서 유리창을 세운 거예요.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너올 때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넘어올 때 여기서 넘어간 만큼 여기가 150이니까 이쪽도 15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50이 더 되면 여기가 150이 아니고 200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 거죠.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야 편한 거죠. 그래서 얘를 지금 바닥이죠. 그러면 50mm를 올리고 그 다음에 150mm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리고 올리기 전에 얘를 올리면 300으로 올리고 얘가 300이 되고 그럼 여기는 막아야 되겠죠? 라인으로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50 지우면 이렇게 50mm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고 올리세요. 150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컨트롤 키 한번 누르고 올리셔야 돼요. 자, 트리플 클릭한 다음 필요한 부분 안전시키시고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이동하기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발코니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발코니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이 위에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난간 손잡이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걸 두겁이라고 합니다. 두겁. 난간 두겁이라고 합니다. 두겁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래야 되지? 무거운 걸 올려서 흔들리지 않게 혹은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걸 두겁이라고 하거든요. 난간 봉이 있잖아요. 난간 봉을 붙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이 손잡이 역할을 하는 걸 두겁이라고 합니다. 난간 두겁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오픈합니다. 그 다음 맨 위에 면을 컨트롤 C 합니다. 컨트롤 C는 복사의 단축키죠. 다시 클로즈 합니다. 컨트롤 V.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 만들어지는 복사해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위치는 바로 이 부분. 푸시 앤 풀로 네, 트리플 클릭으로 역시 메이크 컴포넌트. 그러면 난간 두겁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난간 봉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난간 동자라고 부릅니다. 난간 동자라고 해요. 근데 이 난간 동자를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난간 동자의 두께가 얼마냐면 60mm예요. 직경이 60mm짜리 봉입니다. 60mm. 네. 직경 60mm짜리 봉이에요. 그러면 하나를 만들어 보죠. 자, 서클. 자, 30.
푸시 앤 풀. 이만큼 되는 거죠. 이만큼 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얘를 뭘로 주냐면 make 컴포넌트를 할 겁니다. 근데 컴포넌트를 할 때 컴포넌트의 이름이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 set 컴포넌트 axis라는 것이 나옵니다. axis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축이에요. 축.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캔슬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보세요. 얘가 원이잖아요. 그러면 중심 자리가 여기여야 돼요. 그런데 make 컴포넌트를 하니까 중심이 어디 와요? 왼쪽 하단으로 오는 거 보이시죠? 중심 자리가 삐뚤어진 겁니다. 이 중심 자리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컴포넌트의 축의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물론 안 바꿔도 돼요. 나중에 중심 잡아가지고 옮겨도 돼요. 그런데 미리 바꿔놓는 거죠. 옆으로 좀 빼고 바닥을 놓은 다음 컴포넌트 set axis. 그러면 여기 센터죠. 네,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중심, 그러니까 원점,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총 3번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make component, set axis. 제일 먼저 뭐부터 잡아요? 중심, 원점의 위치.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 빨간 축의 방향,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축의 방향. 총 3번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reate. 그래야 이렇게 컴포넌트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난간 동자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 해야 될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난간 동자가 이렇게 쭉 따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쭉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얘를 따라 그릴 겁니다. 선으로 따라 그릴 거예요. 자, 보세요. 라인, 여기가 중심이네요. 그 다음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심이네요. 아크, 중간점, 중간점. 중간점의 위치를 못 찾겠네요. 다시 라인, 다시 라인, 아크, 중심, 시작점은 중간점, 끝나는 점도 중간점. 지웁니다. 필요 없는 거 과감하게 지우세요. 반대쪽도 하나 있어야죠.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라인. 여기 요 선 있죠? 요 선을 보고 찾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선을 보고 찾는 거예요. 라인. 이렇게요. 아크, 중심, 다시 라인. 시작, 끝. 자, 이레이즈로 필요 없는 선 지우고요. 라인, 다시 라인, 다시 라인. 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지금 제가 선택한 요 파란색 선 있죠? 얘를 따라서 저 난간봉이 돌아가면 돼요. 근데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윈도우 메뉴에 보면 우리 3D 웨어하우스는 써봤습니다.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로 들어갑니다. 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 들어가면 웨일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가 지금 루비예요. 루비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외부에서 만들어진 명령어. 그게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즉 플러그인이라고도 하며 스케치업에서는 루비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웨일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웨일드라는 거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자리는 웨일드가 깔려 있고 어느 자리는 깔려 있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냐면 익스텐션에 보면 여기 웨일드라는 명령어가 있으면 설치된 겁니다. 없으면 여기서 지금 웨일드를 설치하세요. 자, 다음 이렇게 선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익스텐션에서 웨일드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선들이 하나로 다 연결이 돼요. 웨일드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냐면 용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선들을 다 용접해서 하나의 선으로 만드는 것, 그게 웨일드입니다. 하나의 선으로 만드는 것, 그게 웨일드예요. 그래서 이 선들을 전부 다 웨일드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해야 되냐면 패스카피라는 걸 설치해야 됩니다. 똑같이 여기서 패스카피라는 걸 검색해 보세요. 패스카피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바로 얘예요. 이 패스카피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되어 있는 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패스카피를 설치해 주세요.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패스카피도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난간봉과 웨일드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시죠. 이제 간혹 루비를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루비를 설치하기도 하지만은 파일로 별도로 보관할 때가 있어요. 어디를 가냐면 자,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프리페어런스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 파일이라는 탭이 있어요. 파일 탭. 자, 한번 열어볼까요? 폴더를 열면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네.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 있다. 여기.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자, 어딜 들어가냐면 여기 템플릿 있죠? 여기 템플릿이라고 하는 여기를 오픈해 주세요. 폴더를 오픈해 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윈도우 탐색키가 뜰 거예요. 이 중에 하나 앞으로 나가면 바로 여기 플러그인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플러그인 안에 여기에다가 이와 같이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저도 여기에 RB 파일이 있죠. 그 다음에 폴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RB 파일하고 요거하고 그러면 요거만 두 개를 복제해 가면 다른 컴퓨터에다가 설치하지 않더라도 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프리페어런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맨 아래 템플릿 폴더를 누르시면 윈도우 탐색기가 떠요. 이거 템플릿 자리인데 그 앞에 템플릿 자리 바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그인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루비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업을 한번 껐다 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내용이 들어옵니다. 자, 웨일드까지 다 하셨으면 웨일드까지 다 했으면 일단 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 카피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누구를 지정하라고 나오냐면 이 봉을 지정하라고 나와요. 누르면 하나 복제된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간격이 없어요. 간격이. 누른 다음에 선택하고 패스 카피 누른 다음에 간격을 300mm로 조절해 주시면 이와 같이 간격이 300mm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패스 카피의 사용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뭘 선택하라고요? 선을 선택하세요. 이 선을 따라서 이 난간봉이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패스 카피예요. 패스란 얘기는 길이란 뜻입니다. 경로란 뜻이에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사용하잖아요. 경로를 탐색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패스란 뜻입니다. 패스를 따라서 사물을 복제하는 것. 경로를 따라서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사물을 복제하는 것. 그게 바로 패스 카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로를 선택하고 패스 카피를 눌러서 난간봉을 누르면 됩니다. 이 아래 화면 하단 오른쪽 하단에 간격 나올 겁니다. 300mm로 고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난간봉이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난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얘는 다른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러면 이만큼이죠.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이동하기 아니 복제하기 컨트롤 키 누르고 곱하기 2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왼쪽 열 난간은 끝나게 됐죠. 오른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위에요. 여기. 이 부분의 난간을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난간이에요. 여기 있는 거 하나를 복제를 해다 써야 되겠군요. 자, 하나를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의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도 얘를 좀 감춰 볼까요? 하이드. 얘도 감춰 봅시다. 하이드. 자, 보이시나요? 여기도 요만큼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왜냐면 여기도 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요만큼 내려가야 돼요. 자, 그래서 따져봅시다. 다시 한번 테이블로 재보면 요만큼의 높이가 얘 100mm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선의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죠. 자, 렉탱글 이레이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일단 무시하고, 자, 얘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냥 여기 선만 하나 쭉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푸시앤풀로 이거, 그 다음에 이레이저로, 그러면 선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얘하고 얘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한 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잘라내기 시도하고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필요 없는 선들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인으로 따라 그려 봅시다. 이렇게 생겼네요. 제가 선들을 여러 개 그렸습니다. 어이구, 여기가 아닌데. 자, 일단 얘를 다시 한번 감추고요. 보이시나요? 선 그려진 거? 네. 이 부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배면도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선이 여기가 겹쳐진다는 이야기죠. 요만큼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으로 뭐 이렇게 지우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이렇게 다 지울 겁니다. 이렇게 지울 겁니다. 자, 어나이드 라스트. 그러면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면이 여기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끝에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끝에도 100mm로 이렇게요. 푸시앤풀로 100mm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난간이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요. 난간은 여기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 맨 위에를 컨트롤 C. 어나이드 해볼까요? 어나이드 올, 다시 컨트롤 V.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난간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고, 그 다음 푸시앤풀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얘는 그룹 처리해도 돼요. 자, 이렇게 난간이 있고요. 자, 이제는 얘 감춰도 돼요. 하이드, 하이드. 얘도 하이드. 아이고, 둘 다 하이드. 자, 그러면 이제 경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까 다시 한번 라인으로 선들을 그려보죠.
여기가 중심선이고 아크 중심 시작 끝은 90도. 그리고 나머지 이레이즈 라인 끝에까지 다시 라인 아크 (90도) 이레이즈 라인 다시 라인 그 다음 다시 중간에서 라인을 다시 또 그리면 네 그러면 경로가 선택이 끝납니다. 경로 전체 선택하시고 익스텐션에서 웨일드 다시 경로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패스 카피 간격은 300mm 시작 부분에 있는 거 하나 삭제. 그러면 난간까지 끝났습니다. 자, 전체 지정에서 그룹 아이고 다른 것까지 그룹 지정됐네요. 네. 막 다른 것까지 다 지정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아이고 네, 일단 이렇게 냅두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모양은 다 끝났습니다. 누가 남았냐면 이제 정면 주출입구 부분만 남았습니다. 주출입구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현관문을 만들 겁니다. 현관문이요. 자 다시 어나이드 된 걸 또 끄집어내야 되겠죠. 어나이드 두 개만 남기고 감추겠습니다. 하이드 바닥도 아니다. 바닥은 냅두고 자 현관문이죠. 자 똑같이 레이어를 만듭니다. 3D 현관 자 현관 선택하고 렉탱글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이번엔 80mm요. 80mm입니다. 트리플 클릭 자 메이크 그룹 위에는 유리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중간에다 놔야 하지만 뒤에다가 몰아놓겠습니다. 왜요?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중간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뒤에다 놓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반투명 유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 대신에 반투명한 유리.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해서 실내를 볼 수 있으니까. 보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문을 만들 겁니다. 이 문 만드는 거 잘 보세요. 렉탱 그 다음 푸시 앤 풀 40mm요. 그리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룹을 오픈한 다음 사각형을 하나씩 그려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 다음 서클을 그리셔도 좋아요. 미드 포인트에서, 혹은 아크를 그리셔도 좋습니다. 미드 포인트, 끝점, 끝점. 맞나요? 안 맞나요? 네. 얘가 중간에 선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요. 그러면 얘도 복제를 할 수 있겠죠. 복제하시고 선 지우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각선으로 선들을 다 대각선으로 더 그려야 됩니다. 대각선을 선을 더 그리세요. 요철을 만드는 겁니다. 요철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자, 끝에서 이렇게 끝으로, 그 다음에 확대해 보세요. 선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꺾어지는 점 있죠? 여기에 맞춰서 한 개씩 한 개씩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 금방 끝날 겁니다.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안쪽에 있는 면들만 선택을 하고, 안쪽에 있는 면만 선택하고 이동합니다. 어느 쪽으로요? 자, 이게 어느 선 방향일까요? 네, 이렇게 뒤쪽으로요. 이동을 하는 겁니다. 문 두께를 40mm로 줬단 말이에요. 20mm만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철이 있는 문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이 그래요.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가 없으면 안으로 안 들어가 보여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중간 단계를 다 만들어준 겁니다. 자, 또 보세요. 이제 지금 현재는 안으로 들어가 있죠. 옵셋 20mm, 다시 옵셋 20mm. 자, 그 다음에 두 개 선택하고 이동 툴로, 자,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 자, 위에 건 어때요? 안쪽으로만 들어갔죠. 얘는 안쪽 바깥쪽이죠. 어느 게 더 보기 좋은가요? 그건 취향이죠. 선택하고 이동 툴, 아니 옵셋 20mm, 20mm 이동 툴로, 네, 20mm만.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옵셋 20mm, 20mm 똑같이 두 개 선택하고 이동 툴로. 자, 어때요? 여기 그냥 스무스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문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방문을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현관문을 만들 겁니다. 여기, 자,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던가 아니면 위로 올려서 만들던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렉탱글. 자, 그 다음 푸시 앤 풀. 다시 푸시 앤 풀. 다시 푸시 앤 풀. 선 지우시고요. 아이고, 어디 갔냐? 푸시 앤 풀로 영역을, 아이고, 넓혀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영역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단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때 가만히 살펴봅니다. 테이프. 계단 한 칸 높이가 150, 150. 그런데 여기는 250. 왜 250일까요? 원래 계단 한 칸 높이는 150이 맞습니다. 150 아래 100mm가 땅에 묻히는 구간이에요. 땅에 묻히는 구간입니다. 얘가 도면을 그릴 때 100mm 정도 땅에 묻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난간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난간을 그릴 건데 이쪽에서 봅니다. 이제는 정면도는 감춰도 되겠고요. 아니, 정면도 감추면 정면도는 감춰도 될 것 같아요. 하이드. 자, 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난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중간에 그리다가 말았죠. 그죠? 자, 정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난간 높이는 여기에요. 난간 높이는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선을 그렸어요. 여기가 난간의 높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이, 난간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난간을 그려보죠. 클릭하고 쭉 가면 보라색 선으로 선이 그려질 겁니다.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연장선인 거죠. 자, 마찬가지로 선을 쭉 빼봅니다. 교차되는 선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인 거죠. 그리고 선이 들어갔네요. 라인. 네. 이레이즈. 이렇게요. 여기가 아닌데. 다시 라인. 끊고 한 번 더 갑니다. 그러면 보라색 선이 이만큼 나올 거예요. 다시 라인. 여긴 거죠.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때 난간의 폭이 얼마일까요? 높이 45mm네요. 그러면 라인 여기서 아래쪽으로 45mm,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선을 쭉 뺍니다.
그러면 난간의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난간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트리플 클릭 후 이동하기. 어디냐면 바로 여기까지, 정면에 있는 여기까지. 푸시 앤 풀로 뺍니다. 난간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엔 뭘 해야 되냐면 난간 동자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그 다음 테이프로 높이를 재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55mm. 서클 30mm. 푸시 앤 풀 1155. 다시 트리플 클릭 메이크 컴포넌트. 이때 축의 위치를 다시 잡아주시고요. X방향, Y방향. 네. 그러면 컴포넌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따라 그리면 되겠죠. 자, 라인, 중간점, 자, 중간점. 트리플 클릭으로 웨일드.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고 여긴 거죠. 바닥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패스 카피. 이런 식으로. 그래야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건 삭제하고. 왜냐면 벽에 붙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1155mm 딱 맞춘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선택해서, 자, 마찬가지로 그룹 만드시고 이동 툴로 복제. 그러면 다 만든 거네요. 하이드. 자, 필요 없는 선들 다 감추면 정면도 하이드. 그러면 조감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이건 투시도.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조감도. 이해되시나요? 자, 투시도라고 하는 것은, 투시라고 하는 건 사람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바닥에서 눈높이가 어디까지냐면 바닥에서 150mm, 아니 150cm, 즉 1500mm. 바닥에서 눈높이까지가 1500mm입니다. 그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 건 투시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테이프 1500. 대략 여기 걸립니다. 여기가 1500mm 라인이에요. 여기가. 이 라인과 뒤에 이 수평선이 일치를 시키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투시도가 됩니다. 이게 투시예요.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대로 바라본 게 이게 지금 투시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안 맞아도 돼요. 1500mm 반드시 안 맞추셔도 됩니다. 얼추 비슷하게만 맞으면 돼요. 여러분들 건물 사진 찍는데 꼭 1500mm가 되던가요? 언덕이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버드아이. 이렇게요. 하늘에서 버드아이, 새의 눈으로 바라본 것. 그게 조감도입니다. 조감, 세조자의 볼감자. 영어로 버드아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조감도라고 합니다. 건물을 바라볼 때 투시로 바라보느냐 조감으로 바라보느냐. 차이점이 뭐예요?
조감도는 뭐가 보이냐면 지붕이 보입니다. 그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이렇게 내려다 봤으니까 뭐가 보여야 돼요? 지붕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투시인데 지붕이 보여요. 그러면 이건 조감도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평선이 보여요. 어딘가 소실점이 존재하고 어딘가 지평선이 보입니다. 이건 투시도. 자, 거실이나 혹은 주방 같은 경우는 투시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긴 버드아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건물 외관 같은 경우는 버드아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바닥을 만들어 볼까요? 자, 탑뷰 카메라를 탑으로 만들어 놓고, 자, 렉탱글 대략, 자, 이렇게 건물의 부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로도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푸시앤풀 100mm, 이렇게 100mm가 올라가야 난간봉이 딱 맞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사이트 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이트 맵이라는 건 도시 풍경을 말합니다. 도시 풍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도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른 부지도 하나 또 만들고. 부지가 똑같을 이유는 없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로소 원근감 있는 모양의 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뭐 투시가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대략 이 정도. 그래야 투시도가 완성이 됩니다. 모델링은 이제 여기까지 할 겁니다. 이 이상 우리가 해야 할 모델링은 없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조명 아직 다 못했죠? 조명, 그 다음에 재질 입히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렌더링하기. 이제 요게 남았습니다. 우리가 수업이 2번 정도 남았을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2번 남아있는데, 그 2번은 조명, 재질, 렌더까지 할 겁니다. 한 15분 맞나요? 한 15분, 20분 남았죠? 자, 모델링을 전부 완성시켜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가 있냐면, 수료증이랑 이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